네, 전북 군산 출신 시영대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코트라도 그렇고 무역보험공사도 그렇고 질문할 게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산단공 우리 김정환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을 불구하고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조금 그 질문을 집중하고 좀 짧게 하더라도 산단공 이사장님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범칙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오늘 정리하고 싶어서 좀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시죠? 산단공에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기숙사가 입주할수록 제도가 바뀌어졌는데 이 기숙사가 불법적으로 이제 임대되거나 매매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건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로자들 여러 가지 복지도 그렇고 급여 혜택도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대기업들이야 자체 기숙사를 지어서 크게 운영하기도 하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상관없이 중소기업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지방은 좀 나은 게 지방은 좀 원룸 가격도 500에 20만 원짜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내거나 본인들이 사서 직원들 기숙사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방 하나 갖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방은 좀 여건이 나은데 수도권은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중소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때 그 지원시설에 기숙사를 포함할수록 이제 해준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작아서 잘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보시면 일반 원룸 1000에 60, 3000에 55만 적혀 있어요. 이게 어디일까요? 동네 원룸 빌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무엇이냐고요? 네. 이게 원룸으로 지금 보이죠, 원룸으로. 네. 네. 오피스텔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숙사 광고입니다. 네이버 포털에 떠 있는.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될 수도 없고요. 이게 전부 어디냐면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에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일반 분양, 일반 임대 다 불법입니다. 워낙 불법 사례가 빈번하고 상황이 심각해서 작년 말에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공단에 법령 해석과 협조 공문을 전달했죠. 받아보셨죠? 예. 한번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 줄 친 거.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기숙사의 소유자는 공장주이고 사용자는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이게 국토부 공문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이고. 산업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한 행위를 금지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3조 제3호의 벌칙 적용 대상입니다. 벌칙 53조 3호의 벌칙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어떤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불법 임대가 된 예. 네. 어느 벌칙을 부과할 수 있어요? 모르세요? 제가 정확하게 5천만 원인지 제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500만 원. 예. 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벌금 부과한 적 있느냐고요. 방금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임대 광고 있는 거. 이 기숙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래서 공단에 그 당시 어떻게 조치했는가 알아봤더니 국토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30건을 신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숙사라고 명시를 안 하고 원룸이라고 했다고 신고한 건데 이거 기숙사 임대 광고 내면 되는 건가요? 원룸이라 안 쓰고? 기숙사는 광고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종업원들 회사에 종업원들 쓰는 종업인들한테 공간인데 빌려주면 됩니다. 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치라고 한 것이 원룸처럼 소개했다고 이 광고를 신고한 게 전부입니다. 국토부 쪽에다가.
그 지원 시설입니다. 기숙사는. 그리고 어쨌든 수도권의 중소기업들을 우리 종업원들, 노동자들 위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산업용 시설만 입주하시던 것을 그렇게 기숙사라도 지어주면 중소기업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용도를 풀어줬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체는 저희들한테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지원 시설에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들은 저희들한테 뭐 저희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건축법에 위배되게 기숙사라는 그 취지에 안 맞게 지금 광고를 하는 게 네. 문제가 있어서. 예. 그거 좀 단속을 강요하시는데 저는 좀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고 거기 종업원이 있을 텐데 종업원들은 당연히 국영훈관리공단이든 건강보험이든 또는 노동부의 그 고용보험이든 간에 확인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직원이 사람이 우리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지 구분하시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죠. 이런 게 생기니까 이게 하나대로 이 기숙사 용도로 있는 이런 것까지도 투기 대상 들어서 투기 세력에 들어가서 사서 다시 임대있고 불법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은 그 주민등록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미리 전제 깔아서 이게 중소기업 때 어려운 조건에 걸고 싼 비용으로 센터에 입주해서 기업활동하고 이걸 통해서 성장해서 밖에 공장도 짓고 사업도 선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숙사센터의 분양가도 엄청 올랐고요. 실제 매매할 때 매가가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 가치 자체가 올랐어요. 이거 너무 수수방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다음 이번 정권까지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어떻게 행정책을 모색할 것인지, 실제 산단공의 자체 역량으로 못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는 산자부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